여러분께서는 혹시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며 타오르는 거대한 불덩이를 직접 목격해 본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력 1609년 혼란과 고통으로 신음하던 조선의 땅을 뒤흔들었던 미지의 섬광과 그것이 가져온 운명에 대한 것입니다. 1609년 광해군이 즉위한 원년의 조선은 그야말로 역병과 기근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재앙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들판에는 풀뿌리마저 메말랐고 강물은 말라 바닥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단했으며 매일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제발 이 고통이 끝나고 평안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굶주림과 병고에 지친 사람들의 희망은 오직 막연한 하늘에만 닿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의 애달픈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깊고 작은 산골 마을, 매서운 밤바람이 스며드는 초가집 안에서 이소연이라는 여인은 늦도록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연신 허기를 달래려 했으나 텅 빈 뱃속에서는 고통스러운 신호만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시리게 했고 먼 발층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밤의 어둠 속에서도 불안과 피로로 가득 차 있었으며 문득 고개를 들어 흐릿한 창밖의 밤하늘을 응시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에 깊이 잠겨있던 밤하늘이 마치 거대한 비단처럼 순식간에 찢어지는 듯한 강렬한 섬광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밝기로 번뜩이던 그 섬광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불덩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불덩이가 하늘을 가르며 나아가자 우레와 같은 굉음이 산골짜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산 자체가 거대한 포효를 내뱉는 듯하였고 이소현의 심장을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땅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진동하는 것을 발바닥으로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붉고 푸른 빛을 동시에 뿜어내던 그 불덩이는 마치 밤하늘에 피어난 지옥의 불꽃처럼 찬란하면서도 위협적인 광채를 발산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빛의 잔해가 쉴 새 없이 흩뿌려졌고 그 빛의 조각들은 밤하늘을 은하수처럼 수놓으며 사라졌습니다. 불덩이는 어떤 예측도 불허하는 궤적을 그리며 맹렬한 속도로 밤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이소현의 눈동자는 밀려오는 공포에 질려 동공이 한껏 확장되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렸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불덩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길고 붉은 꼬리가 선명하게 남아 밤하늘에 지워지지 않는 듯한 섬뜩한 잔상을 길게 드리웠습니다. 하늘의 노여움인가, 이 무슨 흉조란 말인가. 하늘이 마침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걷잡을 수 없이 미세하게 떨렸고 목소리에는 절망과 체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불덩이는 강릉의 산골 마을뿐 아니라 이웃한 삼척, 나아가 한반도 전역의 수많은 마을과 도성에서 동시에 목격되었습니다. 개경의 상인들, 전주의 농부들, 함경도 변방의 군사들까지 모두 한날 한시에 이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하늘이 내린 징벌 혹은 거대한 용의 출현이라 여기며 깊은 절망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경외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공포와 혼란에 빠진 이소연은 그 자리에서 힘없이 주저앉았고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추위와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미약하게 떨렸습니다. 과연 밤하늘을 가른 이 기이한 불덩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불길한 징조가 앞으로 조선에 가져올 미래는 과연 무엇일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거대한 불덩이가 밤하늘을 가르며 타오르던 참혹한 광경에 대한 소식은 마치 들불처럼 번져 삽시간에 멀리 한양 조정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어두운 새벽 공기를 뚫고 전해진 그 기이한 현상에 대한 보고는 평온했던 조정 대신들의 마음에 거센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정오가 되기도 전에 궁궐 안의 모든 대전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신들은 일제히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해진 얼굴과 잔뜩 굳어진 입술은 그들이 느낀 충격의 깊이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침묵했으나 이내 혼란스러운 질문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국가의 앞날에 들이올 흉조인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기람을 알리는 상서로운 징조인가를 두고 목소리를 높이며 갑론을 박을 벌였습니다. 격렬한 논쟁은 순식간에 조정 전체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격앙된 목소리가 대전을 가득 메웠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몇몇 대신들의 노력마저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궁궐 밖 성곽 아래에 살던 백성들의 동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던 불덩이에 대한 공포스러운 소문은 저작거리를 빠르게 오갔고 불안감은 점차 광기로 변해가는 듯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늘의 노여움이라며 통곡했고 또 다른 이들은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속삭였습니다. 조정에서는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방을 붙여 헛된 소문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고 심지어는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 금군을 풀어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공포는 이미 백성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조정의 모든 노력은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력한 모래성처럼 역부족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읽고 있던 서책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탁 하는 묵직하고 건조한 소리가 고요했던 서고의 정적을 날카롭게 깨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좌절감의 표현 같았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탐구하고 배운 천문학의 모든 지식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별똥별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절이 길고 붉은 꼬리를 남길 리 만무하고 그 궤적 또한 일이 불규칙하고 제멋대로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밤하늘을 밝히는 그 밝기까지도 비정상적으로 강했습니다. 마치 한밤중에 태양이 떠오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대체 이것은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김서준은 명석한 두뇌와 더불어 어떠한 현상에도 흔들림 없는 이성적인 사고를 지극히 중시하는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 불리며 조정에까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밤하늘을 관측하고 별의 움직임을 기록하며 쌓아온 방대한 천문학 지식을 총동원하여 불덩이 현상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가설과 이론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성인가?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천체인가? 하지만 그 모든 합리적인 이론과 예측들은 목격자들이 전하는 기이하고 일관된 증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력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이성적 판단 기준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이 전하는 증언은 하나같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기이했습니다. 어떤 이는 불덩이가 하늘에서 멈춰갔다가 다시 움직였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흔들리며 날아갔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서준의 심장은 미지의 공포 앞에서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불덩이가 밤하늘을 가르며 사라진 이후 조산 팔도에는 참혹한 그림자가 더욱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사납게 번진 전염병은 마치 저승의 사신처럼 마을 곳곳을 휩쓸며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을거지는 처참하게 실패했으며 굶주림은 백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메마른 들판을 가로질러 슬픔을 전했으며 어른들의 눈동자에서는 희망의 빛이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백성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공포는 이제 극에 달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하늘의 노여움이라는 미신적인 믿음으로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이 노하여 재앙을 내린 것이라 속삭였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의 어린 이소연은 매일 밤마다 섬뜩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없이 붉게 타오르는 거대한 불덩이가 자신의 작은 마을 위로 곤두박질 치는 광경을 보았으며 그 뜨거운 열기에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도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었고 식은땀은 소미불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낡고 비좁은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한없이 텅 비어 보이는 밤하늘을 향해 애처롭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혹시 저 어딘가에서 또 다른 불덩이가 나타날까 하는 두려움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존재에 대한 막연한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불덩이가 정말 하늘에서 온 존재였을까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이소연은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던 어머니의 소매 끝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기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밤새 잠 못 이루어 생긴 짙은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딸의 불안한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옛날에도 저런 기이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고 그 별 속에서 사람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저 불덩이가 별에서 온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이소연의 작은 손은 마치 작은 새처럼 파들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동화 같은 상상력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손길로 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무런 말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하늘에서 온 존재나 별에서 온 사람에 대한 옛 이야기는 불덩이의 공포와 묘하게 얽히며 더욱 기이하고 신비로운 존재감을 형성했습니다. 어린 이소연의 마음속에서는 이성적인 설명이 닿지 않는 거대한 미지의 힘이 꿈틀거리는 듯했습니다. 한편 멀리 한양의 복잡한 궁궐 안에서는 이처럼 민간에 퍼지는 미신적인 이야기들을 철저히 미신으로 치부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뛰어난 천문학자 김서준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의 밤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궁궐의 침침한 전각 안에는 오래된 종이와 먹물의 귀퀴한 냄새가 가득했으며 차가운 밤 공기가 희미하게 타오르는 등잔불의 심지를 흔들었습니다. 김서준은 자신의 사안 위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천문 관측 기록들을 다시 살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지는 연구로 그의 눈가는 핏발이 서 있었으며 등잔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붓을 쥐고 꼼꼼하게 적힌 공식 기록의 행간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수백 년간 축적된 방대한 자료들을 검토하며
그는 밤하늘에 나타났던 불덩이 현상에 대한 미묘한 모순점들을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각 지방에서 보고된 불덩이의 크기에 대한 기록들은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어떤 기록은 달만하다고 했고 어떤 기록은 집채만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불덩이의 속도에 대한 묘사는 어떤 곳에서는 눈 깜짝할 새였다고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느릿하게 흘러갔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불덩이가 사라진 방향에 대한 기록들이 동쪽, 서쪽, 북쪽 등 제각각으로 흩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미간은 실타래처럼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기록들 사이의 미세한 간극을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심장이 불편하게 죄어오는 듯한 감각이 그를 덮쳤습니다. 이 현상이 만약 단순한 자연현상이었다면 이렇게 기록이 서로 뒤섞이고 어긋날 리는 만무합니다. 천문 관측은 오랜 시간 정해진 규율과 방법으로 행해졌습니다. 보고 체계 또한 엄격했습니다. 이 모순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김서준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서한 위를 서성이다 낡은 기록지를 거칠게 짚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모든 기록들을 조작한 것입니까? 혹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숨겨진 이유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의문을 가슴속에 더욱 키워갔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의 이성은 한계를 느끼는 듯했습니다. 과학적인 진실을 맹신했던 그의 세계와 민간에 널리 퍼진 미신적인 신앙의 경계가 이제는 너무나도 모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서준은 자신이 굳건히 서 있다고 믿었던 땅이 마치 거대한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의 학문적 신념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뿌리째 흔들리는 듯한 아찔한 감각이었습니다. 과연 진실은 이 혼란스러운 기록들 속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그는 깊어진 밤하늘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조정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확연히 다르게 김서준은 하늘을 가른 불덩이에 대한 심층적인 비밀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의 서고는 마치 오래된 역병처럼 전국 각지에서 수집된 수많은 목격담을 기록한 종이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촛불 심짓하는 냄새와 묵은 종이의 쿰쿰한 향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김서준은 창백한 얼굴로 수많은 보고서를 탐독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전국 팔도에서 모인 불덩이 목격담을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하며 밤낮을 잇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새벽녘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도 혹은 한낮에 따가운 햇살이 책상 위를 비추어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수많은 증언 속에서 김서준은 기이하게 반복되는 패턴과 형태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는 불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한 쇠뭉치 같았다고 했으며 다른 이는 수백 마리의 붉은 뱀이 춤추며 지나간 듯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모든 보고서에는 하늘이 울었다거나 붉은 용이 지나갔다, 불꽃꼬리가 길게 드리워졌다는 등의 기이하면서도 놀랍도록 일치하는 공통된 표현들이 거듭해서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김서준은 자신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서준의 눈빛은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고의 가장 깊숙한 곳,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굳게 잠긴 비밀스러운 나무 상자에서 금서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북바랜 천으로 쌓인 낡은 책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조정에서 이단적이라 규정하고 엄금했던 고대 기록이나 당대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현상들을 연구했던 이단적인 학자들의 견해가 담긴 책들이었습니다. 책을 감싸고 있던 천을 벗기자 수북이 쌓인 먼지가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작은 입자들로 부유했습니다.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고서의 척박한 페이지를 넘기는 그의 손길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고 침을 삼키는 소리가 정적 속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금기를 깨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지의 현상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는 필사적인 열망이 그 모든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학문적 지식과 이성을 총동원하여 고서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진정 무엇인가? 내가 알던 세상은 진정 전부였던가?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모두 다른 시대와 다른 문명을 말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공통적으로 하늘의 이변과 하늘에서 내려온 기이한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지식과 믿음을 이 고서들의 한 줄 한 줄이 거세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이제껏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허상일 수도 있다는 섬뜩한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앞서 김서준이 만났던 이소연의 마을에서 전해지던 구전설화, 즉 별에서 온 사람 이야기는 김서준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미신이나 백성들의 두려움이 빚어낸 허황된 이야기라 치부했던 김서준의 이성적인 판단은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주었던 그 이야기 속에 어쩌면 진실의 조각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학자적인 냉철함과 인간적인 호기심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진실은 마치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아지랑이처럼 멀리 있었고 동시에 그의 눈앞에 선명히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금기된 지식의 심연 속에서 김서준은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탐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달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 몇 달이라는 시간 속에서 조선 팔도를 뒤덮었던 지독한 역병과 고통스러운 기근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불덩이의 충격적인 등장이 가져왔던 생생하고 날카로웠던 백성들의 공포심은 시간이 흐르며 차츰 무뎌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려 했었고 마치 무언가 잊으려는 듯 각자의 생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맴돌던 여름 끝자락, 밤하늘을 가르며 타오르는 또 다른 불덩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 규모는 훨씬 작았지만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궤적은 훨씬 낮고 지상과 놀랍도록 가까웠습니다. 마치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지상에 닿으려는 듯 불덩이는 강원도 깊은 산골 너머 검푸른 능선 아래로 곤두박질 치듯 사라졌습니다. 밤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불덩이가 시야에서 사라진 바로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하지만 묵직한 굉음이 온 땅을 울렸습니다. 땅거미를 뚫고 흙먼지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숨결처럼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불덩이의 선방이 남긴 잔상이 아직도 눈꺼풀 뒤에서 아른거리는 가운데 사방에서 터져나온 백성들의 비명소리가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공포와는 확연히 다른 종류의 두려움, 즉 실체적인 위협에 대한 뼛속 깊은 공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늘의 징조가 더 이상 징조로 머물지 않고 이제는 실제로 땅에 내려앉았다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삽시간에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불안과 혼돈에 휩싸인 조정은 이러한 백성들의 심상치 않은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무력하고 진부한 소문 진압만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함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참담한 소식을 접한 김서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밤을 새워 읽었던 고서들의 내용을 다시금 곡씹으며 그는 이것이 결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은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고 차가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오랜 연구와 추론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의 엄명을 거스르고 자신의 안위를 내팽개친 채 그는 불덩이가 떨어졌다는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서준의 발걸음은 절박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험한 산길을 헤매던 그는 마침내 이상하고 으스스한 기운이 감도는 깊은 계곡에 도달했습니다. 짙푸른 여름숲은 그곳에서 이상하게도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나무들의 잎사귀는 생기를 잃고 축 늘어져 있었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마치 한겨울처럼 차가운 기운이 계곡 전체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흙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김서준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에 잔가지들이 밟히는 소리조차 주변의 정적을 깨트릴까 두려웠습니다. 숲의 한가운데 기이하게도 거대한 바위가 마치 폭풍우에 휩쓸린 듯 산산조각 난 것에서 그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할 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괴된 바위 틈새에 주변의 흙먼지와 어우러지지 않는 검고 매끄러운 재질의 작은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완벽하고도 섬세한 곡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서준은 그것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끝에 닿은 조각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내부에서부터 희미하게 빛을 머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돌이나 금속으로도 보이지 않는 기묘한 물질이었습니다. 김서준은 주변에 인적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계곡 전체에는 오직 그와 미지의 물질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조각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의 손끝에 닿은 미지의 조각은 차가운 동시에 미약하지만 분명한 진동을 전해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맥동하는 듯한 기이한 느낌이었습니다. 김서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이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는 깊은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각을 움켜쥔 채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과 동시에 오랜 탐구가 마침내 실체를 만났다는 알 수 없는 희열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조각은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세상의 진실을 뒤흔들 비밀의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서준은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서구 안에서 비밀리에 확보했던 미지의 조각과 두 번째 불덩이 착륙 현장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했던 모든 자료를 정리하는데 온전히 몰두했습니다. 그의 서고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으며 묵직한 서책의 냄새와 오래된 종이 특유의 쌉쌀한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 감돌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국 각지에서 힘들게 수집한 온갖 천문 관측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고,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이한 민간 목격담들이 붓글씨로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을 서툰 솜씨로나마 그려놓은 그림들이 두서없이 널려 있었습니다. 김서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나 그의 시선은 오직 작고 검은, 그러나 비범한 빛을 머금은 조각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조각의 미묘한 재질과 때때로 섬광처럼 번뜩이는 빛의 특성, 그리고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던 불덩이의 정확한 비행 궤적을 며칠 밤낮으로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며 분석했습니다. 차가운 붓끝이 종이 위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의 집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분석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김서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당대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는 다른 차원의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밤하늘에서 직접 목격했던 불덩이의 움직임은 기존의 유성이나 별똥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치 의지를 가진 존재처럼 정확한 궤적을 그리며 이동하는 모습은 자연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그가 손에 쥐고 있던 미지의 조각은 지구상의 어떤 광물이나 물질과도 재질이 달랐고, 그 표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묘한 에너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진실을 향한 걷잡을 수 없는 열망으로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이 떨림은 단순한 공포가 아닌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경외와 진실을 파헤치려는 강렬한 의지의 혼합이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늘이 노하여 내린 단순한 재앙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자연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낀 바에 따르면 분명히 다른 세계, 우리가 지금껏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경이롭고 거대한 존재가 이 땅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엄청난 진실을 세상에 밝히는 것은 이제 저의 숙명이자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 진실을 위해 저는 기꺼이 제 목숨까지 걸어야 할 것입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이 수수께끼를 풀어내야 합니다. 김서준은 자신이 보고 이해한 모든 것과 치밀하게 세운 가설들을 그림과 글로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피로와 긴장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렸지만 붓을 쥐는 힘은 흔들림 없이 강했습니다. 그는 혹여 자신의 이 기록들이 세상에 알려져 조정으로부터 큰 벌을 받거나 심지어 파멸에 이를지라도 이 엄청난 진실만큼은 반드시 후세에 전해져야만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떨리는 붓이 정교하게 다듬어진 한지 위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역사의 깊은 미궁 속에 묻힐 뻔했던 진실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며 거대한 형상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한편 강원도의 깊은 산골 마을에 살고 있던 이소연은 첫 번째 불덩이가 하늘을 가르며 지나간 이후부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찾아오는 꿈속에서 그녀는 반복해서 하늘을 나는 거대한 수레와 그 안에서 내려오는 듯한 빛을 내는 기묘한 존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꿈속의 존재들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거대한 두려움을 끊임없이 심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심장은 꿈속에서 매번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뛰었고,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들은 그녀에게 기묘하고 압도적인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보았던 섬뜩하고 아름다운 형상들을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냉소적인 비웃음과 미신을 맹신한다는 차가운 질책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비웃음과 함께 동정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김서준과 이소연, 시대와 신분,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 두 사람의 시선은 동일한 미지의 존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서준은 이성적인 추론과 기록으로, 이소연은 본능적인 감각과 악몽으로 그 진실의 파편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각각 다르게 보고 있는 진실의 조각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조각들이 맞춰졌을 때 드러날 진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수백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고대 조선의 혼란스러운 역사는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찬란한 현대 문명의 토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저명한 고고 천문학자 박지원 박사는 고대의 미스터리를 파헤치는데 온 마음과 영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시간을 오직 고대 조선의 궁중 기록과 민간 야담들을 깊이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가득한 연구실 안에서 그녀의 시선은 켜켜이 쌓인 먼지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수많은 고문서들 위를 헤매었습니다. 특히 1609년이라는 특정 시기에 나타났던 괴이한 불덩이에 대한 기록은 그녀의 직관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그저 하늘의 징조나 미신적인 이야기로 치부해버렸지만 박지원 박사의 예리한 직감은 그 단순한 해석 너머에 숨겨진 훨씬 더 중대하고 다른 진실이 존재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열망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오랜 수소문 끝에 한양의 깊숙한 곳에 자리한 고문원 보관소를 찾아냈습니다. 그곳은 습기와 오래된 나물의 향이 뒤섞인 채 시간마저 멈춘 듯한 신비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수많은 고문서 더미 속에서 그녀의 손끝은 마침내 한 관의 비밀스러운 기록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였던 김서준이 남긴 필사본이었으며 단순한 관측 기록을 넘어선 놀라운 통찰력과 정교한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기록은 불덩이가 밤하늘을 가로지르던 정확한 궤적에 대한 상세한 묘사, 그리고 강원도 땅에 착륙한 후 발견된 이상하고 신비로운 조각에 대한 섬세한 스케치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지원 박사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이소현이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꾼 기이하고도 선명한 꿈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김서준은 단순한 현상을 넘어 그 현상의 본질을 꿰뚫으려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별똥별 기록이 아닙니다. 이 기록 안에는 당대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김서준은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력으로 미지의 존재를 응시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이 그림들은 경이로울 만큼 너무나도 구체적이며 사실적입니다. 불꽃의 잔상, 조각의 미세한 문양 하나하나까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의 묘사를 보십시오. 뭔가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몹시도 낯선, 형언할 수 없는 기묘한 느낌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박지원 박사는 김서준의 기록에 근거하여 그 거대한 불덩이가 낙하했던 강원도 산골 마을의 옛터를 찾아가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첩첩산중 깊은 곳에 자리한 그곳은
오랜 세월 동안 인적이 끊겨 짙은 풀과 나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첨단 지표 투과 레이더와 정밀 지질 탐사 장비를 동원하여 꼼꼼하게 지형에 분석했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고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고요함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수일에 걸친 고된 탐사 끝에 마침내 그녀는 흙 속 깊이 파묻혀 있던 미량의 잔류물들을 조심스럽게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작고 불규칙한 형태의 그 잔류물은 맨눈으로는 평범한 흙덩이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것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채취한 시료들을 소중히 들고 서울의 국립첨단연구소에 있는 자신의 실험실로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무균 상태가 유지되는 청정한 실험실 안에서 그녀는 최첨단 질량 분석기와 전자현미경을 동원하여 그 미량의 잔류물들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얼굴에는 점차 긴장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현미경 화면 속에서 나타나는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던 그녀는 마침내 눈앞에 펼쳐진 분석 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구상에 알려진 그 어떤 원소 주기율표에도 존재하지 않는 극도로 희귀하며 매우 특이한 원소 배열을 가진 신비로운 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발견은 그녀의 모든 과학적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박지원 박사는 세계 고고천문학 학회에서 자신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섰습니다. 수많은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과 언론인들이 그녀의 발표를 듣기 위해 거대한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발표장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1609년 조선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거대한 불덩이다. 결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김서준의 상세한 기록과 자신의 실험실에서 분석한 과학적 데이터, 그리고 외계 물질의 특이한 원소 배열 그래프를 제시하며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김서준이 발견했던 그 신비로운 조각이 외계에서 온 물질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녀의 가설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미확인 비행물체를 목격하고 그 실체를 확인한 사건이자 동시에 인류와 외계 문명과의 고대 접촉을 암시하는 혁명적이고도 대담한 주장이었습니다. 발표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림과 놀라움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전 세계는 이 놀라운 진실 앞에 일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인류는 이 오래된 고대 기록 속에서 무엇을 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박지원 박사님의 심층적인 연구 결과는 마침내 베일을 벗으며 전 세계 학계와 드넓은 대중에게 거대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소식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삽시간에 전 지구를 뒤덮었습니다. 수많은 학술지는 박사님의 논문을 긴급 게재하였고 밤늦도록 불을 밝힌 연구실에서는 그의 연구 결과가 담긴 서류들이 끊임없이 검토되었습니다. 17세기 조선의 밤하늘을 섬뜩하게 수놓았던 거대한 불덩이의 미스터리는 마침내 외계 존재의 방문이라는 인류에게는 너무나도 경이롭고 충격적인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지의 현상 앞에서 무력했던 조선의 백성들은 그것을 하늘의 지엄한 노여움이라 여기며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땅에 엎드려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신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편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김서준 선생은 당시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현상으로 그것을 치밀하고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붓끝은 떨렸지만 진실을 향한 열망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의 이소현은 꿈속에서 섬뜩하면서도 잊을 수 없는 경외감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을 오랜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구를 방문했던 외계 문명의 명확한 흔적으로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박지원 박사님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던 그 순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기자회견장에 빽빽하게 들어찬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박지원 박사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조선시대의 기록과 현대과학의 분석이 어떻게 맞물려 이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의 설명은 단순한 과학적 사실을 넘어 인류의 존재론적 위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으나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와 열띤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뉴스 채널들은 이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끊임없이 토론 패널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미지의 존재에 대한 갑론을박이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박사님의 이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에 환호하였고 또 다른 이들은 깊은 불안감에 휩싸여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를 드러냈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다시 한번 우주를 향한 광활한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김서준 선생이 목숨을 걸고 남겼던 진실의 조각들과 이소연의 입을 통해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신비로운 구전설화는 그렇게 놀랍도록 정확하게 수백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건너 현대에 이르러 박지원 박사님의 손에 의해 비로소 완전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박사님은 그의 서재에 앉아 오래된 고문서의 눅눅한 냄새 속에서 김서준의 빼곡한 필체를 따라 읽었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던 섬광에 대한 생생한 묘사, 그리고 이소연의 꿈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미지의 형상들이 박사님의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돋보기 너머로 빛바랜 기록들을 응시하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신과 현대과학,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와 지적 호기심이 뒤섞인 경외심이 교차하던 그 미지의 사건은 이제 인류가 드넓은 우주를 향해 던지는 영원하고 풀리지 않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외에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며 과거에 우리를 스쳐 지나갔던 것일까요? 우리는 아직 그 답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박사님은 창밖으로 펼쳐진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그의 연구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이 거대한 질문의 무게를 깊이 느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명확한 경고를 던지고자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드넓은 우주를 유영하다 우연히 우리의 행성을 스쳐 지나간 것을 불과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 매 순간 겸손해집니다. 조선시대의 고귀한 기록들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미지의 존재와 마주했을 때 나약한 인간이 느꼈던 원초적인 경외감과 형언할 수 없는 공포, 그리고 우리가 미지의 진실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왜곡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김서준 선생의 기록은 당대 사회의 인식의 한계 속에서도 진실을 탐구려 했던 한 지식인의 고뇌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소현이 대대로 전한 꿈 이야기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인류의 무의식적인 기억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의 존재론적인 깊은 호기심과 무한한 상상력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아직은 풀리지 않은 영원한 숙제를 인류에게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끊임없이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미지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은 경외심과 더불어 사색의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번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다시 만나 뵙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